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우리 언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최민우 시장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 브리핑 자료 우리 기획관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충실하게 만드셨는데 이거 다 읽자니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 다 배포됐죠? 네. 여러분들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걸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요약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기사 쓰시거나 보도하실 적에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잘 읽지는 않겠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26년도 희망찬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원년은 태양처럼 뜨거운 불의 기운을 품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과감히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기세를 상징하는 해라고도 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는 세종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보도된 바는 있지만 우리 세종 시민께서 공정한 2025년도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전에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역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입니다. 세종 시민들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가 다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저는 임기 초부터 쭉 들어왔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일간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 패스를 도입을 했고요.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시 지하철이 아니라 국가 광역철도가 우리 세종시 지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게 지하철의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해 왔는데 그 CTX 세종시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가 민자 적격성 평가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도 언젠가는 지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출퇴근을 한다고 할까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화면이 있나요? 그 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바로 세종시는 지하철이 놓여져야 되고 신도시와 조정간에 이어지는 직선 노선의 광역철도망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계획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저로서는 솔직히 좀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지방법원, 국립민속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저희들이 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추진했었는데 2년 만에 산업은행이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개소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국가산단이 되고 세종시가 국가산단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갈 때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이 산업적 측면에서 재원 조달을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언뜻 보기에는 그 유치가 큰 뉴스냐 싶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23년부터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서 그것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가지가 쭉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거 모니터로 우리가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그렇지만 저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국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라든가 최근에는 무슨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전 세계에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개될지 참 불확실한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해인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애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떻게 일이 쉽게만 가고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특히 지방선거도 있고 합니다만 월파출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파도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6년은 시정 4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고 그리고 또 시정 5기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도 있고 새로운 포부를 가져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26년도를 선거나 정치적인 일정에 관련 없이 꾸준히 제가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성과와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26년도 업무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4기에서 제시했던 5대 비전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그리고 정원문화도시, 박물관도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 이 5개의 비전은 이건 변함없이 추진할 일이고 그것은 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에 아주 전국에 이런 도시가 없는 유일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더욱더 굳건하고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수도와 관련돼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그리고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시 특례법 2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 2개가 지금 국회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행정수도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법들이 통과시켜서 세종시가 법상 행정수도다라는 것을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이 가져야 할 특례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 시도가 5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만큼 적은 숫자의 특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법안이 이미 정비되었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과제를 올해부터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의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과 세종 그 국회의사당이 반드시 일정을 정했더라고요. 29년까지는 대통령실이 온다라고 이제 강원시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세종시도 뒷받침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31년까지인가요?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받으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해수부가 지금 부산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평등 가족부, 법무부 그리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세종시에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해수부가 이제 이전이 됐기 때문에 12월 23일 날 부산에 개청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빠져나간 공백을
지금 말씀드린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가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가 청문시에도 강력히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조만간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도 31년 내 계획대로 개원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TX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CTX와 함께 국회의사당이 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천마을 IC 그리고 제천 횡단 지하차도 금강 횡단 교량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추진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글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말씀은 이미 작년에 한글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과를 보여드렸고, 한글 비엔날레 그리고 한글 놀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세종시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한글 문화도시로서의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제가 그래서 행복청장 시절부터 쭉 추진해왔던 겁니다만은 한글 문화 단지를 세종시에 입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올해 용역비 3억 원이 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 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국립 한글 문화 단지가 세종시에 조성하는 검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글 축제를 합니다만은 저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국제문학상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국제문학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외국인 한국어 국제문학상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로 수필이나 시나 소설이나 라는 작품을 만약에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외국인 한국 문학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없었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우리가 번역을 우리 외국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있어도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문학상은 시도된 바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작품인들 못 쓰겠어요. 그런 작품들을 한번 처음으로 외국인 한국어 문학상을 도입하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 세종시에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 놀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세종 한글 미술관을 저희들이 건립하겠습니다. 한글 비엔날레에서 전시되는 그런 작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글 미술관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가 특기할 것이 국립민속박물관 예산이 15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박물관 단지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또 들어서게 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박물관 단지가 차곡차곡 또 하나하나 충실을 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립미술관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장욱진 생가기념관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미술관과 박물관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립박물관이 되었을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월인청강 지곡이 우리 기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로 한글미술관, 한글박물관 그리고 세종발굴관을 통해서 그 월인청강지곡이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는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좀 좌절을 겪었습니다만 꺾이지 않고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도시 종합계획을 용역을 위해서 수립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저는 꼭 다시 한번 개최해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고 뛰어난 정원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원 기반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는데 올해도 차근차근 그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환경 그 종합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독림산 부분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해달라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그쪽에 조성을 해서 그 전동면 지역 일원에 있는 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그리고 독림산의 자연 휴양림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스마트 국가 3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면적의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승인을 받아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부상이 아니라 선도지구의 공동주택을 착공, 분양하고 그리고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에 본격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 특구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특히 지난해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충청권에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세종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 국가기관과 국제연구기관의 그 사이버 정보 보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아울러서 핵태원이라고 하는 대학생 해커 말하자면 경진대회도 변함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이 신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읍면 지역 분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시장에 취임한 뒤로 사실 읍면 지역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천의 한글미술관이다 또는 한글 비엔날레다 또는 종합문화예술인의 집이다라는 것을 전부 조천에 유치를 시켰어요. 여기 도돌이 파크도 새로 정비를 했고 특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복숭아 축제가 그동안에 사실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고 지역도 내용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조천 복숭아 축제는 그 명칭도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입니다. 그건 조치원 지역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점점 조치원 지역도 이 축제나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 행사들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또 조치원과 연기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또 그동안에 그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그걸 다 해제를 했고요. 소정 지역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이런 읍면 지역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된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업인 수당을 제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세종시에 계시지만 농업인 수당을 받는 혜택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불제에 관해서 요즘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공익직불제를 이번에 정부에서 그 환수하는 문제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작년 4월달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되기 전까지는 공익직불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에 25년 4월 이후에는 농업직불을 환수한다라는 문제가 원청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세종시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세종시가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이 농업직불 환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훨씬 더 확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25년 4월부터 저희들이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보아서 국가산업단지에 지금 어떠한 자금도 없이 지금 보상이 계속 다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세종 한우대왕이라는 우리 브랜드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축산업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브랜드를 세종 한우대왕으로 만들고 이 세종 한우대왕을 올해는 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축산농가와 함께 세종 한우대왕 가칭입니다만은 저희 구상입니다만은 세종 한우대왕 축제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 규모로 할까요? 보통 그 세종 우리가 그 도심지에서 축제할 때 한우를 50마리 잡았는데 한 500마리 잡아서 한우 축제 대대접을 한번 해보자. 우리 시민들이 맛있는 한우를 세종 한우 브랜드 있는 그런 축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우 대왕을 전국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들이 뭐 자랑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3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시 출범 최초로 전국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산업 유치뿐만 아니고 저는 올해가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편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7층짜리가 완공이 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공공임대용으로 바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 기업들이 그 안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양자컴퓨터 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양자 산업들의 기업들이 세종시에서 이런 공공 지식센터에 터를 깃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종시가 첨단 산업 말하자면 기술의 도심 산업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종합센터 저는 그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제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성과였다고 제 스스로 자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부신 그것이 실적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몇 년씩 끄는 그 생정 낭비와 그리고 예산 낭비가 많이 야기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정말 단기간 내 주민들한테 큰 갈등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환경종합타운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신 대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독립자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그리고 환경타운 종합타운 자체에 건립도 차질이 없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사회안전지수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1위를 해서 우리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를 맺었습니다. 이건 사회안전지수가 연속 2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평가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좀 처음으로 우리 세종시가 올해부터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전동 킥보드가 이게 시민의 안전에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에도 그렇고 교통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상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어도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견인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견인을 해서 벌금을 매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안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이응 패스 도입, 버스
노선 조정, 택시 공급. 우리 시가 택시가 좀 부족하다는 건 여러 번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택시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이응 패스는 도입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버스 이용 건수가 13%가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량이 하루 5,000대가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비용 약 4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 도시에 걸맞게 국내 최초로 광역형 자율주행버스 레벨 4를 상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공주 그리고 신도심과 조치원 지역에 BRT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상가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고요. 지금 35년 만에 금남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더니 금남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전이와 소정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전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인원들의 안전적인 주택 공급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약 4,74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중점적인 내용만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와 그리고 계획을 저희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26년도에 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올해 7월 달에 지평동의 행정복지센터가 개장이 됩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잘 지었어요. 그 복지센터가 나중에 지어질수록 더 현대식이고 더 편리하게 지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매우 좋은 편의시설이라서 지편전 안곡동 이 지역 분들이 대단히 기뻐하실 일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은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 안내문에 즉시 납부 기능이 추가 도입되어서 세금 납부가 훨씬 편리하게 도모하겠습니다. 작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청년의 취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기금 카드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었던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도 30개 사업에서 43개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 양육비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요. 금액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우리 세종시를 모델로 삼아서 정부에 건의해왔던 것들이 지금 제도화시킨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빈집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특정 빈집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 방식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책과 제도는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읍면동에 이런 달라지는 시책 그리고 제도를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정 4기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서야대 어려운 지방의회와 함께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 일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이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대하면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살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이 끝나고 22년 7월에 했습니다만 23년 초부터 1박 2일이라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룻밤을 주민들과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을 벌였고요. 월요일에도 작은 얘기 같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거의 한 3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제도, 시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소통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그것들은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과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저의 진정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시정을 펼치는 데서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은 저의 이런 진정성과 그리고 정직함 또는 정확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시정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에 여러분께 인사 겸 작년도 성과와 올해 주요한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사람이 박은주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천천히 드릴게요. 네, 10페이지에 나온 내용,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창업과 인턴십을 지원하고 세종 청년학교를 운영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밑에 별표로 청년 강사 양성과 문화 해설 분야 청년 도슨트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써주셨어요. 너무나 반가운 부분이죠. 사무실 하나 주고 PC 하나 주고 알아서 창업하라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년 도슨트란 부분에서 자기가 전공한 부분을 충분히 내 몸으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반가운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문화해설사가 세종지에 몇 분 계시죠. 네. 그런데 노령화가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10여 년, 20여 년 전의 얘기를 듣는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프로그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강사 양성과 문화해설 분야 청년 도슨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지금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듣고 싶고요. 그러면서 장옥진 미술관 처음 몇 년 전에 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도슨트 양성이었어요. 미술 분야의 도슨트 양성. 하나도 지금까지도 된 게 없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반갑고요. 11페이지에 보니까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브랜드 개발을 하겠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 물론 세종시는 새로 태어난 도시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킨 건지 시킬 건지 내용이 좀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보도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청년 도슨트라든가 청년 강사 그래서 청년학교 세종 청년학교를 올해 개설해 볼까 합니다. 이 청년들의 그 두 가지 기능이 있겠죠. 하나는 청년학교를 개설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건의나 요구를 듣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되겠지만 청년들한테 새로운 직업의 길을 열어준다는 도슨트가 됐든 아니면 창업 기회가 됐든 청년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세종 청년학교를 운영하려고 해요. 저는 청년들한테 변함없는 얘기지만 청년들한테 줘야 될 것은
어렵다고 해서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세종 청년학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도전이라는 그리고 인내라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도 우리가 좀 심어줘야 하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말하자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조금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이 청년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는 직업교육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요. 이건 이제 27년도 8월 1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종합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뭐 어느 한 분야에서 관광객이 아니고 관광계획, 숙박계획 그리고 그 15,000명이 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세종을 알게 하고 세종에서 머무르게 하고 즐기게 하고 인상 깊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거는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이것들은 우리 언론인과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이승섭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네. 그 말미에 이제 임기와 상관없이 시책 추진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다른 시장 선거에 나서 인사들이 하나씩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예고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시장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선 도전에 나서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현직 시장이 그런 부분을 공식화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제약이 따릅니다.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또 우리 세종시의 업무를 하는데 선거라는 매개를 끼워넣지 말고 본연의 일을 업무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제가 공무원들 앞에서 선거 얘기를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하자. 그러나 제가 선거에 임할 적에는 임한다는 확실한 발표도 할 것이고 출정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시간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미리부터 그걸 공식화시키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또는 그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관여시키는 그런 행동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KBS 정재현 기자님. 네, KBS 정재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번째로 정원도시 기반합대 관련돼서 여쭤보게 하는데 이미 세종에는 269만 제곱미터 규모의 큰 수목원이 하나 있죠. 금강수목원인데 수목원 문제를 충남도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민간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지 여쭤보고 두 번째 질문이 민선석의 핵심 공약이었던 세종 중립자 암치료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그 세종이 민재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미 강원도 삼척시가 국비에타를 통과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금강수목원 문제는 이게 참 딜레마네요. 왜냐하면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소유지가 지금 충남도로 돼 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립수목원 내지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건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가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세종시에만 유일하게 없으니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충남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충남도지사하고 저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매우 좋아요. 그래서 그 김태형 지사께서도 이것을 국립으로 자연휴양림을 만든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재부 내지는 산림청에 허가가 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그 금강수목원 이 문제는 충남도지사와 함께 계속 우리 세종시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을 하는데 제가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걸 민간 매각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원칙으로 국가의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자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사실은 이게 전 대통령 우리 세종시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참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없이 순수히 민자로 투자하려다 보니 저로서는 굉장히 힘겹게 이 부분들을 지금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인가요? 내년부터는 부산에도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종이 세 번째로 이게 설립이 되는 것으로 그런 추진을 해서 제가 일본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도시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투자자 문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100% 민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아산병원에서도 지금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탄광지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업으로 암치료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는데,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전국에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할 적에 우려되는 것은 그러할 때 수익성이 늘수록 수익성이 담보가 되겠나라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아직까지 솔직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여성뉴스 김주현 기자님. 네, 저는 그 7페이지 정원도시 기본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또 관련해서 이제 세종시 의회에서 이 6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96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고, 또 언론에서는 이제 산림청 사업에 세종시가 공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무슨 공모사업 뭐지? 그 답변할 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자리 답변을 말씀해보세요. 뭐 6억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모사업? 네, 황경옥주국장입니다. 총 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그 290억 정도의 사업비는 국비하고 합쳐서 5개년 동안 집행될 사업인 거고요. 작년에는 일단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원도시의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산림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과 방향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이렇게 추진될 그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을 이번에 그 정원도시 박람회를 애초에 한다면 올해 4월달에 개최할 생각으로 추진해 왔었죠. 저는 그것이 좌절된 것은 뭔냐 싶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방 정원으로 지정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런 지방 정원이 우리가 4월달에 박람회를 통해서 깨끗이 정비가 된다면 내년도 8월에 열리는 유대회를 맞이할 수 있는 굉장한 저로의 찬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세종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세종시를 찾는 관광지 시그니처 1번이 어디입니까? 호수공원하고 수목원, 이응다리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 왜 현실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호수공원을 찾고 수목원을 찾고 이응다리가 다 수목원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국제적인 정원으로 가꾸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멋진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관광 요소가 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좌절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지방 정원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새롭게 국토부에서 국가 도시공원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다시 만들었어요. 중앙공원이 정원으로도 좋지만 국가 도시공원도 제1호가 우리 중앙공원이 지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그 잠재력, 정원의 경쟁력, 그것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행사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벤트인 거지 행사를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사가 무산이 됐다 해서 또 행사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 도시에 대한 우리의 비전 그리고 정원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의 잠재력을 우리가 거기서 좌절시키고 단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고 또 국가도 그런 방향에서 정원 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피가 됐든 지방이 됐든 같이 그 예산을 합해서 앞으로 5개년 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OTN 임원선 대표.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그 나성동 그 역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나성동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인수인계가 안 됐고요. 또 올해가 또 다가왔는데요. 인수가 왜 안 됐는지 또 올해는 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기회에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동락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역사공원 동락정 기호서사 저 주변에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동락정 일대 역사공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를 못 받았죠. 근데 이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몇 가지 좀 아직 결함이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빨리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빨리 속히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져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LH하고 이 동락정이나 역사공원 전체에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그 받는 데 있어서 하자를 조속하게 치유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디트뉴스 권혜기 기자님. 네, 디트뉴스 권예진 기자입니다. 저 CTX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서는 CTX 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CTX가 조치원을 포함해가지고 세종시에는 2개의 역사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걸 지하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 뭐 역사를 늘리는데 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랑 별개로 지금 세종시랑 이제 지하철을 동시 개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종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이제 세종을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뭐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2개 역사를 한다는 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누가 그래요? 그 국토부에서 그 발표한 노선 안에서는 이제 경부청사랑 조치원역을 지나는 걸로 표시가 나와 있길래 원칙이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2개가 생긴다는 것이고 뭐 그것만 세워가지고 수익성이 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자가 철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수익성이 생기는 건데 역을 좀 적게 만들었을 수익성은 적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국토부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하고 CTX하고 동시개통한다는 말 자체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를 동시개통합니까? 그럼 지하철 따로 있고 CTX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도 2개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사업의 전모가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계약이 있을 때 이루어질 상이라서 우리 세종시 앞질러서 먼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예, 이승동 척척스테이 이승동입니다. 안 나오네. 네. 뭐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는 뭐 지금 뭐 새 정부가 대전 충남 통합 뭐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뭐 현실로 될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세종에서 가장 시급한 게 재정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 예산에 못 담고 추경으로 넘긴 예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 예산들이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뭐 4월이나 뭐 추경 못 하겠죠. 7월 뭐 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좀 시장 입장이 담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올해도 뭐 유대회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 나갈 일들이 많잖아요. 그 기금 활용한 친환경도 그렇고 돈 나갈 일들이 내년엔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인건비도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경에 그런 데를 좀 담을 수 있을지 담으면 또 다른 사업들을 또 예산들을 또 축소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승동 기자님이 특히 세종시 예산과 재정연구에 대해서 조예도 깊으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거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께서 그 양지역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뭐 최근에 나온 일이 아니고 계속 제가 들어왔던 얘기고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정부 정책으로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걸 세종시장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일은 아닌데 다만 제가 그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중앙부처 행자부든 옛날에 내무부 있을 때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 리듬과 생활 정서에 부합돼야 된다. 그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아마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다라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홍성이라는 명칭이 옛날에 홍주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공주, 홍주, 대개 주자 들어가는 나주, 전주 이렇게 하듯이 충남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홍주였는데 그게 홍성으로 일제시대에 바꿨는데 그걸 홍주로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간의 얘기는 오늘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지역의 생활의 리듬과 정서와 굉장히 깊숙하게 돼 있어서 쉽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원론은 찬성하지만 강론에 가서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일단은 찬성했다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도 다 매수를 보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논리나 정치 일정에 맞춰서 행정통합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 옳다고 본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를 너무 내가지고 될 문제인가 라는 것은 좀 신중해 볼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새 정부가 좀 속도 낸다는 말씀이시죠? 좀 그 말씀이랑 연결해도 될까요? 저는 좀 속도가 너무 가속도를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아니, 현실을 보세요. 그 대전 통합을 충남지사하고 대전시장하고 정말 굉장히 힘겹게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에 서 있지 않았나요?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내용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들이 좀 갖춰지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입장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가속도를 붓는 건데 이런 정치 논리나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이게 통합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쭉 해왔더라면 그것도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성급하다 아니다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가치 판단의 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 다만 행정통합을 해본 입장에서의 그런 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판단은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 저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네. 그 재정 문제는 교부세 문제인데요. 결국 귀결되는 게 교부세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시의 특례 문제하고 연루가 돼요. 그래서 세종시의 재정 문제가 2012년도에 세종시 출범하면서 특례법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거는 그때 시대에 맞춘 법이고 지금 벌써 12년부터 13년이 지났고 세종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옷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용역을 주었고 다만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려면 전부 다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노력하지만 우리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재정 문제에 관한 한 두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부세 문제고, 교부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하자면 LH에서 하는 개발금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귀착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나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급하게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최대한 속도를 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년도 추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예산할 때 그 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제가 일원도 들어드리지를 못했어요. 못해 드리고 그 대신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전부 유보액으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13억 원이죠. 유보액은 갖고 있고, 추경을 세울 때 부족한 거라든가 그때 보충해 주지 못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교부세가 이제 내려왔는데 작년보다는 좀 늘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시 종합을 해서 내년도 추경은 또 그런 기반에서 새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스피치 김희연 씨. 네, 저 거기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인데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은 안 하셨지만 월요 이야기 엮어가지고 출판하신다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네요. 질문해 주셔서. 월요 이야기를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썼는데 제가 출장을 갔거나 했을 적에는 못 썼죠. 그게 127편을 썼더라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54주인가요? 54주 아니에요? 근데 127개 썼다면 꼬박 3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책의 내용도 어떤 분은 부끄럽습니다만 내용도 참 좋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책으로 출간해서 이번에 1월 24일 날 토요일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날 조치원에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시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웠는데 1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세종문화예술이고 회관이고 사인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10시나 11시부터 먼저 가서 오신 분들 사인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전국매일 이한준 씨. 네. 북쪽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마에 그런 관심도 될 테고, 특히 1월 달에 그 조천에서 그 북세종을 비롯한 그 주민과의 대화도 이야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교육께서 발표해 주신 고마운 내용 중에 보면 그 조치원 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문제가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천 교통적으로 중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만 역대 읍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였던 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조천역 같은 경우 이제 부전수도 진행되고 수도권 전체까지 오는, 또 남쪽으로는 시장께서 업적으로 내세워 주실 만한 그 CTX 문제가 교통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지화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중에 이 조천역을 환승역 센터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조천 민민들, 북세종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전철과 맞물려서 아주 반가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자리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하 조치원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건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에서 오고 수도권이 천안 거쳐서 올 거고요. 또 이쪽에서 온다면 어차피 만약에 조치원에서 청주공항에 간다면 서울에서 오신 분이 환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치원 환승역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건 맞고, 그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신도심에서 우리 대전시하고 연결되는 지하 구간, 그것을 조치원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원의 지하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하에서 쭉 올라와서 지상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사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인자 역사를 추진하는 민간 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좀 뭐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환승역으로 가는 건 틀림없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조치원 지하역을 만들어야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하역을 만들고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지상은 말하자면 민자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 거기다 복합 쇼핑몰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치원이 지하역으로 철도는 다니지만 지상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상권, 역세권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있는 이상은 저는 그런 그림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지금 조치원을 동서로 분리하는 그 철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조치원이 운명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이거 이설할 때 문제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철도는 지나가게 해야 되니까 철도를 하나 철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불편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전시장 처음에 출마했을 때 그 부분을 착안을 했어요. 조치원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가 동서를 분할하고 있다. 무슨 광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데 저걸 지하로 한다면 굉장한 면적의 조천이 발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좋으신 꿈이에요. 시장님 인사권 산하에 조천 읍장을 지내신 분들의 좋은 기록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역량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 좋은 밑그림이 될 수 있어서 격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시장님 좀 준비 다 되셨나요? 아주 알찬 질문 해주셔서 고맙고 김희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1월 24일에 오실 거죠? 물어놓고 안 오면 안 되죠?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죠. 하고 있잖아요. 법에 위반함이 없이 적법하게 되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나 그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법을 위반해 가서 하면서 할 생각이 요만큼이에요. 자, 우리 언론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